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천시 인성교육관 특강을 맡은 한국리더십센터의 강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바쁜 농사철일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에 이 슬라이드 한번 봐주실까요? 슬라이드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 저 슬라이드를 보니까요. 뿌리가 기네요. 오, 그죠. 역시 맞습니다. 뿌리가 튼튼합니다. 그죠. 다들 뿌리 좀 이게 녹색을 보니까 힐링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이렇게 교육을 저한테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것은 뿌리와 뿌리가 서로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잘 안 쓰러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이 시너지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예, 저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봤는데, 제가 영천시 교육 이 특강을 의뢰를 받고 영천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영천이 우리나라의 뿌리와 같은 그런 어떤 역할을 한 곳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예. 이 영천시에서 일단 여기 한 50년 전에 6.25 때 말이죠. 이 신령전투, 그게 무너졌으면은 부산까지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나라가 이게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찾아보다 보니까 신령전투는 뭐 이렇게 알고, 이게 다부동 전투하고 이렇게 안강 전투하고 유명한 거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임진왜란 때도 이 여기 영천성 이 여기 전투가 아주 육전에서는 기록할 만한 그런 어떤 그쪽에 전과를 일으킨 데가 이 영천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정몽주 선생님이 태어나신 곳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첫 슬라이드로 그것을 이렇게 뿌리가 있는 이런 나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요. 그런데 이 영천 중에서도 이 인성교육관이 이 신령에 있는 거예요. 신령에 있어가지고, 그 신령면을 제가 쳐보니까, 그 이전에요. 제가 여기 이제 강의 간다고 영천에 계시는 분에게 제가 영천시 인성교육관에 이 강의를 가니까 시간 되시면 오시라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그게 어디 있는데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령에 있다라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거기 인재가 많이 나는 곳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영천에 계신 분이 인재가 많이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마을이 한 사람을 키운다 그랬거든요. 온 마을이. 그 어떤 풍수지리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지역에 그런 기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 신령이 거기 인재가 많이 나는 곳인데,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여기가 신령스러운 곳인가? 저는 이 신령인 줄 알았어요. 신령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인재가 많이 나는 게 아닌가 이래 싶었는데, 한자를 찾아보니까 이 신령이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세신자에다가 편안할 영자인데, 그 말 따라 이렇게 가는 그런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6.25 때도 그렇고, 여기 또 뭐죠? 이게 그 어떤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여기를 지켜내고 구한말 때 의병 활동도 많이 일어나고 말이죠. 했는 그런 곳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기 북쪽으로는 화산이 있고, 여기 남서쪽으로는 해가지고 팔공산. 저도 이게 팔공산 이 전기를 받고, 제 고향이 금방입니다. 금방이고 한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쩌면 원래 여기 이름이 이 신령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이 먼저 생겼겠습니까? 글이 먼저 생겼겠습니까? 말이 먼저 생긴 것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여기가 신령이었는데, 그걸 이제 신라시대 때 이걸 한자로 이제 표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음차를 하기도 하고 훈차를 하기도 하는데, 음차를 많이 했죠. 그래서 신령을 음차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이 신령스러운 곳에 이 인성교육관이 있고, 여기에서 우리 참 이 어르신들하고 말이죠,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게 돼가지고 하여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자, 특히 여기에는 신령에는 이 송계 한덕년 선생님의 그런 어떤 이게 뜻이 또 기운이 서려 있는 곳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계서원이죠, 그죠? 영계서원인데, 한덕년 선생님, 송계 선생님께서는 그 구한말 거의 마지막 유학자,
그리고 어떤 이게 진짜 아주 훌륭한 그런 도학자로 그렇게 이름을 널리 알리신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위기지약으로 일관하여 이제 유학을 뜻하는 것이죠. 뜻하는 것인데 저는 리더십 전문 강사입니다. 리더십 전문 강사인데 사람들에게 리더십이 뭐냐라고 물으면 다들 리더십은 남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잘 이끌 것인가 이걸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을 잘 관리하고 이끌기 전에 누구를 먼저 관리하고 이끌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를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를 관리 못하는 사람이 남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이끌지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이끌겠습니까? 그래서 셀프 리더십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기지학이라는 것이 그 공자가 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옛날에는 고지, 학자, 위기라 그랬거든요. 학자들은 나를 위하는 이런 어떤 따끔을 했는데 그런데 금지, 그죠? 2500년 전에 그 공자도 옛날에는 그러했는데 아마 그죠? 그런데 지금은 학자들은 어떤 남을 위하는 그런 어떤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를 위한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공자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노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노자도 도덕경에 보면은 지인자는 지하고 뭐냐면 자지자는 명하다 그랬거든요. 한자에 있어서 인자는 남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명하다 그랬거든요. 밝다 그랬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지혜로움을 어떤 추구하는, 그죠? 그 어떤 참 지혜를 추구를 했죠. 지혜가 훌륭한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그 따끔이거든요. 뭔가 깨달음이 있고 나면은 안이 밝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 원리는 다르지 않다. 일반인들은 정답을 찾지만은 성공자들은 원리를 찾게 돼 있거든요. 원리가. 그 원리가 뭐 달리 또 진리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게 동서양이 다르다면은 그러면은 그게 원리가 아니고 진리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에 보면은요, 성공회 주교의 그 뭡니까? 묘비명이 있는데 그 묘비명이 내용이 뭡니까? 많이들 들어보신 얘기죠. 젊었을 때 세상을 바꾸기 위해 가지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을 해봤는데 세상은 변화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꿈이 너무 컸었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영국이라도 한번 이 나라라도 내가 변화를 한번 시켜보자라고 꿈을 좀 줄였는데 영국도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진짜 영국 이 나라를 바꾸는 것도 내가 꿈이 너무 큰가 싶어가지고 내 가정이라도 한번 바꿔보자. 가정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죽을 때 깨달은 것이, 그죠? 나를 변화를 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정을 변화를 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를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는 아주 유명한 묘비명이거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렇게 있지만서도 그 공자께서는 대학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그랬거든. 그 나를 먼저 바꿀 수 있어야지만이 남을 바꿀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송계 선생님의 그런 어떤 이게 참 그 기운이 서려 있는 여기에 이런, 그죠? 이 인성교육관이 들어섰다는 것도 전부 다 어떤 그런 뭔가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영천시 인성교육관에서 제가 이렇게 인성특강을 하게 돼가지고 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저도 리더십 전문 강사로서 20년을 살았는데 저를 또 초대를 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인성에 대해서 하여튼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저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해운업을 저는 15년 동안 했습니다. 해운업을 15년 동안 했고, 제가 해운업을 하면서 대구의 우방건설도 저희들이 인수를 해드렸어요. 하고 했는데, 그런데 저는 이 해운업을 15년 동안 하다가 제가 NGO 단체에서 어떤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것이 지금은 기업교육 전문 강사로서의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된 곳은 한국 리더십 센터의 전문 교수로 있으면서 또 강원도의 로쿠급 법칙센터의 대표로 있습니다. 있는데 한국 리더십 센터는 우리나라 기업교육의 산실입니다. 기업교육의 산실인데, 혹시 밑에 여기 그저 슬라이드 밑에 그림이 보이시죠? 여기가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여기가 바로 제가 근무하는 한국 리더십 센터입니다. 우리 조 시인님은 와보셨죠? 예, 와봤는데, 그죠? 여기는 10,000평이나 됩니다, 부지가. 그러면서 우리나라 진짜 선진 리더십 교육을 90년대부터 한 그런 회사입니다. 저도 거기에 소속이 돼 있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강원도에서 제 센터를 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 저는 강원도의 힘이라는 말이 참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런데 제가 강원도에 살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횡성입니다. 횡성. 횡성에 보면은 저희 센터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받고 가는데 여기는 뭐 그냥 놀러 오셔도 됩니다. 또 이 같은 인연끼리 만난다 그랬는데 여기 인천에, 영천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또 인연이 되셨는데 혹시라도 그 강원도 오시는 길 있으면 연락 주시면은 제가 따뜻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을 맞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힐링도 하기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이제 교육도 많이 일어나는데 거의 뭐 주말에는 거의 그 연말까지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인데도 교육이 다 차 있습니다. 차 가지고 있는데요. 그 교육하기도 참 오면은 좋습니다. 이 황토집이거든요. 황토가 돼가지고 있으면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죠? 이렇게 다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업들이 많이 옵니다. 와가지고 교육을, 예. 그런데 이제 이 수료식을 한 건데 지금 이 과정이 뭐냐 하면은 제가 여러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과정에 전 세계에서 리더십 과정으로는 가장 비싼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교육을 만드신 분이 이 스티븐 코비 박사라는 분이거든요.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죠. 2008년도 비즈니스 위크지에서 세계 10대 경영 구루를 대가들을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10위에 올라가셨던 분이 이 스티븐 코비 박사. 4위가 빌 게이츠였고 1위가 게리 해머리라는 경영학 교수였어요. 교수였는데 그 안타깝게 2012년도에 타계를 하셨거든요. 그 이 책을 가지고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과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들 저희들 교육 안 받은데 아무데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청와대고 군대에서도 많이 교육을 제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티븐 코비 박사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변하지 않는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뭘까요? 변하지 않는 3가지가요? 예. 변하지 않는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변화와 선택과 효과성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다윈, 그죠? 종의 기원을 지은 이 다윈은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는 세상 만물은 다 변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자가 살아남냐? 강한 자가 남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똑똑한 자가 남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고 했다니까요. 그죠? 진짜 영천 같으면은 제 느낌, 서울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시골 같은데 여기에서 이런 인성 교육관이 들어서고 인천, 그 영천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이런 어떤, 그죠? 이걸 한다는 것은 진짜 그만큼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농경화 시대는 변화하면 안 되잖아요. 변화하면 오히려 위험해지죠. 근데 산업화 시대 이후에 이제 2가지 변화가 가능해졌는데 배우자의 선택이 가능해졌고 뭡니까? 직업의 선택이 가능해졌는데 한 분만 변화하면 한 평생 살아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변화는 일상사가 돼 있고 옛날에는 리더만이 변화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변하는 일상사가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바쁜 시국에도 지금 여기 와서 이런 강의를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2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선택입니다. 선택.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는 세상 만물은 다 변한다는 것이고 2번째는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분은 심리학계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오스트리아에 살았던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어요.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인데 그런데 이분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때 이 포로 수용소에 끌려간 거죠. 거기서 한 4년 정도 있었거든요. 4년 정도 있으면서 이 사람도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는데 이 사람은 하여튼 살아남았어요. 거기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책으로 지은 것이 이 죽음의 수용소입니다. 이시영 정신과 의사가 번역을 해가지고 나온 이 베스트셀러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미국을 바꾼 10대 서적으로 미국 국회 도서관에 진열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의하면은 우리 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걸 이분이 어디에서 발견을 했냐면은, 자, 유대인이라면 거기 있으면서 독가스실이라는 이 자격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런데 죽으로 들어가는데도 거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관찰을 해보건데 죽으로 들어가는데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의 진료가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체념을 하고 들어가기도 하는데 독가스실로 들어가는데도 인간으로서의 의연함을 잃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르구나. 그 죽음의 순간에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그죠?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죠? 여기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미 오셨잖아요. 선택해가지고. 그런데 내가 집중해서 들을 것인가 대충 들을 것인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last human freedom, 인간의 마지막 자유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내가 주지 않고선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 자유는. 간디는 내가 주지 않고선 아무도 나의 자존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랬어요. 내한테 고문을 하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자존은, 그죠? 셀프 리스펙트, 이거는 내가 주지 않고서는 남들이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이 힘과 자유가 우리 안에는 있는데 그 힘을 주도성이라 그래요. 자극은 선택할 수 없지만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을 프로액티비티, 주도성이라고 하고, 그 자유를,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last human freedom, 인간의 마지막 자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 효과성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놓으면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갈까요? 땅으로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까요? 인력. 그죠? 세상은 내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원칙이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이건 왜 떨어지느냐? 중력의 원칙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해는 매일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어떤 날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는 날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뭐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전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자꾸 하면 신뢰가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원칙들은 지금만 그럴까요? 옛날에도 그랬을까요? 지금만 그럴까요? 미래도 그럴까요? 한국만 그럴까요? 외국도 그럴까요? 원칙은 불변이에요. 불변이랄까요? 이런 원칙이 세상을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 원칙이. 그죠? 그러면 인간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효과성의 원칙, 이거는 불변이에요. 봄에 씨를 안 뿌리고 여름에 피를 안 뽑고 가을에 수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죠? 뭔가 씨앗을 뿌리기 위해 가지고 지금 영천의 변화를 위해 가지고 영천시 인성교육관도 탄생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효과성의 원칙은 불변이라는 거예요. 불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음악도 나오는데 은행나무일 것 같아요. 무슨 나무요? 예, 참나무입니다. 참나무. 네, 참나무인데, 그죠? 이 참나무에 대해서 시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영국의 시인인 그 알프레드 테니슨이라는 분이에요. 알프레드 테니슨이라는 사람이 이 참나무에 대한 시를 지었는데, 그런데 그죠? 참나무입니다. 또 오크. 예. 그런데 이 참나무에 대해서 이런 시가 있는데 말이죠. 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만은, 자, 강의 주제로 집중을 하면은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naked strength라는 말이 나와요. naked strength. 그죠? naked strength. naked는 뭔가 빨가벗은 이런 뜻이거든요. strength는 힘이거든요. 여러분, 이 나무를 한번 보실까요? 이 나무는 아무런 옷도 입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뭔가 그저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절대 죽은 나무가 아니죠. 아무것도 진짜 파란 잎사귀 하나 없지만서도 뭔가 그저 그 우람한 뭔가가 경외심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경외심이. 이 네이키드 스트렝스. 이 네이키드 스트렝스를 알프레드 테니슨은 그 시로서 표현을 한 거예요. 겨울에 나무들은 나뭇잎은 다 떨어져 있지만 그 참나무를 보면서 그 어떤 경외심을 그 시로서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뭔가 가식이 없고 말이죠.
가식이 없고 그러하는데 이 네이키드 스트렝스와 같은 것이 뭐냐면은요. 그게 바로 성품이에요. 그게 인성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인성교육관이라고 하는데 인성이나 성품이나 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이거는 진짜 내가 옷으로서 이 옷, 저 옷으로 입고서 어떻게 변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라는 것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특히 언제 드러날까요? 언제요? 성품은 보통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역경 속에 성품이 드러난다. 그래서 역경 속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 성품이라는 것은 뭐가 번역이 되어진 거냐면 캐릭터예요. 캐릭터. 캐릭터는 다른 말로 뭐라고 성품, 인성으로도 번역을 하지만은 인격으로 번역하는 인격. 인격입니다. 인격. 다들 많은 성취를 하고 싶으시죠. 성취를 하려고 그러면 리더가 돼야 돼요. 전문가가 되든지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그런데 리더가 인격이 없다고 한번 쳐보세요.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단체의 장이 리더가 인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시정잡배와 같은 그런 어떤 그죠? 것을 가지고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어. 조직이 잘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될 수가. 그래서 인격하고 관련돼 가지고요. 인격은 국가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영국의 그죠? 이 진짜 영국을 바꾸기 위해서 이 19세기에 영국의 어떤 사상 원래는 의사였는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정치로 나갔다가 정치에서는 성공 못하고 이제 리타이어 해가지고 글을 쓰면서 사상가로 남은 사람이 이 누굽니까? 사무엘 스마일저거든요. 그 사무엘 스마일저가 인격은 국가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했어요. 김구 선생님도 이런 어떤 그죠? 인격자들이 사는 동방의 나라, 그런 나라를 그 또 문화가 융성한 그런 나라를 꿈꾼 게 아닐까요? 영천시도 영천시 이 인성교육관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그죠 문화 자산이 그죠 얼마나 많은데 그걸 발굴하고 그런 것들이 알려지고 뭔지 모르지만은 진짜 어떤 문무가 그죠 그런 어떤 뿌리가 있는 이곳에서 그런 어떤 신호가 나가가지고 우리나라를 바꾸는 그런 어떤 뭔가 저는 섭리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뭔가 그런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왜 이 신령스러운 신령면에 그죠? 이런 인성교육관이 들어섰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품은 인격이에요. 인격. 예, 인격입니다. 그 인격보다도 더 큰 자산은 없어요. 인격보다 더 큰 자산 없다니까. 사무엘 스마일저는 이 인격론, 캐릭터, 그 다음에 자조론 이런 책들을 4대 복음서를 썼어요.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캐릭터 인격입니다. 인격인데 자, 존 맥스웰이라는 리더십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어떤 명저 중에 하나가 말이죠. 명저 중에 하나가 리더십 21가지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리더의 조건이라는 이 책에서는 리더가 갖춰야 되는 21가지 자질이 있어요. 자질이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은 예, 이런 책, 여기는 리더십 21가지 법칙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리더가 갖춰야 되는 21가지 자질이 들어가 있는데 리더가 그죠? 갖춰야 되는 자질 중에 말이죠. 여러분, 그죠? 다들 많은 성취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성취의 크기는 어디에 달려있다? 리더십의 수준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리더십의 수준은 어느 수준에 달려있나? 신뢰의 수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신뢰가. 리더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사회적인 동물인데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뢰일 거예요. 그래서 돈과 명예를 잃는 것보다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그래요? 신뢰. 예, 신용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그러죠. 그만큼 신뢰는 쌓기도 어렵지만은 잃어버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어떤 원칙 같은 것을 어기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신뢰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니까요. 예. 자, 그래서 성취의 크기는 리더십의 수준에 달려있고 리더십의 수준은 뭐라고요? 신뢰의 수준에 달려있다. 신뢰의 수준에. 그런데 이 신뢰를 이루는 두 축이 있어요. 신뢰를 이루는 두 축이 뭐냐면은 하나는 성품이고 하나는 역량이에요. 역량이라니까요. 성품만 가지고 뭔가 되어질 수 있는 건 없어요. 인격만 고매하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건 없다니까요. 그런데 성품이 없이는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격이 없이는. 자, 그래서 대학들 말이죠. 역량 교육을 여태까지는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 20세기까지는 리더십 교육이라면 무조건 역량 교육이었어요. 뭐와 어떤 그 뭡니까? 그 캐파빌리티.
능력을, 역량을 더 키워주는 이런 교육들이 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비그 마인드, 마인드를 더 키워주느냐, 아시겠어요? 어떤 의식을 더 키워주느냐,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성품, 사람만 좋다고 해서 신뢰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량만 있다고 해서 또 신뢰가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역량이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좀 보시면 좋아요. 역량은 뭐냐면 성을 쌓는 데 있어서 축성을 하는 데는 역량이 없으면 안 돼요. 역량이. 그렇잖아요. 목표 달성에 역량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리더가 그게 없으면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습니까? 또 어떤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코칭의 역량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터 드러커는 진짜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이잖아요. 그런데 피터 드러커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 리더십은 목표 달성 역량과 마찬가지로 배울 수 있고 배워야만 하는 스킬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스킬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취는 하고 싶은데 성취의 크기는 리더십 수준이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리더십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십은 자기는 있다라고 하는데 신뢰가 전혀 없어. 리더십이 그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역량이 필요하긴 한데, 그런데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역량은 축성을 하는데 필요하지만은 정상에 갔다가도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그래서 뭐냐면은 성품은 뭐냐면은 수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걸 지켜내는데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그 성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역량은 목표 달성을 하는데 필요하지만은 그걸 지켜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공시대 이런 데 나와가지고도 3년, 5년 안에 다 이렇게 망하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 인격이 안 갖춰져 있으면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리더십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그 존 맥스웰이나 스티븐 코비 박사는 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신뢰를 이루는 두 축이 뭐라고요? 성품과 역량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신뢰가 나오니까 신뢰는 신뢰할 신자가 뭡니까? 사람인변의 말씀 은자잖아요.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신뢰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실한 사람입니까? 말한 것을 이루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 단어에 그렇게 다 담겨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성품은 바꿀 수 있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품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죠? 타고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데, 타고난 것은요, 좀 그 기질이라 그래요, 기질. 영어로 트레이트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캐릭터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볼까요? 이분이 사무엘 스마일즈. 이분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뭡니까? 이걸 여러 가지로 바꿔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사회에서는 뭐가 바뀌면 뭐가 바뀌고,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무엘 스마일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거두면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그랬어요. 제가 리더십을 하는데 말이죠. 이걸 비워놔놓고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면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5%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습관을 바꾸면, 습관을 심으면 뭐가 될까요? 라고 하면은 전부 다 바로 운명으로 가요. 자기 인생이 바뀐다라고요. 성품의 자리를 이야기한 사람은 저의 경험상 1%도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이게 사무엘 스마일즈가 이야기하는데, 저는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그 습관, 성공은 습관이라 그러거든요. 행복도 습관이고. 그래서 습관을 하는데 이 구절을 많이 쓰고 있지만은, 그런데 정작 이 누굽니까? 사무엘 스마일즈는 성품을, 캐릭터, 인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인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요 프로세스대로 보는 것 같으면은 성품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가 바뀌면은? 그렇죠. 그렇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스마일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품은 좋은 습관들의 복합체라 그랬어요. 좋은 습관들의. 그럼 내가 남들한테 경청하는 이런 습관, 또 내 말을 용기를 내가 잘할 수 있는 이런 습관들을 익히다 보면은 성품이 길러지는 거예요. 성품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성품은 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교육관도 지금 탄생을 한 게, 그죠? 그게 바뀔 수 있으니까 이걸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바꿀 수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인성교육관이 뭐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생각을 먼저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져야지 운명이 달라진다. 그죠? 진리는 하늘에서 그라듯이 땅에서도 그라리라. 내면에서 그라듯이 외부에서도 그라리라. 이게 진리예요.
그 내 안이 달라져야 돼요. 내 안이 달라진다.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품이 달라져야지 운명이 달라진다니까. 그 자기는 안 변하고, 그죠? 남만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계 선생님도 위기지약, 그죠? 나를, 그죠? 닦고 바꾸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뒷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죠? 따라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자, 성품은 바뀔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왼쪽, 오른쪽 보니까 어떤 차이가 느껴집니까? 왼쪽은 뭡니까? 왼쪽은 선불이고요. 오른쪽은 뭐가 느껴집니까? 오른쪽은? 동행. 아, 그렇죠. 이 사진이 동행도 느껴지네요. 또요. 그죠? 갈림길이 있어, 갈림길. 갈림길에 있어서 내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존 맥스웰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재능은 선물과 같다. 재능은 몰래 보세요. 달란트, 이거는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라니까. 그 타고나는 거예요, 재능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런데 성품은 뭐냐면은 선택이라고 해요, 선택.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항상 선택의 갈림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보세요. 뭔가 이렇게 어떤 공정하지 않는 게 있어. 그런데 내가 리더한테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을 하면 또 리더하고 좀 불편해질 것 같아. 피해버린다니까요.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함을 선택을 하면 내 안에 뭐가 길러지겠습니까? 비겁함이 길러질 수 있어요. 좀 불편함이 있지만서도 조직이 발전해서 내가 말을 하는 것을 선택을 해버려요. 그러면 용기라는 성품이 길러질 수 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항상 인생은 단순한 삶의 합이 아니거든요. 내가 한 선택의 합이에요. 그런데 그 매 순간 선택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길러지는 성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진짜 어떤 산업화 세력도 우리나라를 만들었고 민주화 세력도 만들었는데 성품은 역경 속에 드러나는데 신념은 압박 속에 빛을 발한다 그랬거든요. 그거 한번 보세요. 진짜 그때 어떤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진짜 어떤 자신의 어떤 신념이 있는 사람은 그죠? 비겁함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신조를 지키자. 그래서 성품은 길러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뭡니까? 여기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성품이 길러지는 그런 어떤 산실이 되기 위해서 인성교육관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그죠? 다시 이 참나무가 나왔습니다. 인격이 뭐라고요? 인격은 naked strength. 그죠? 이건 어떤 내가 포장을 할 수가 없어요. 성품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 예. 자, 그래서 그죠? 이 어떤 참나무와 같은 이 naked strength, 성품, 그죠? 성품인데 인격인데 여기에서 말이죠. 진짜로 인격이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길러내고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격이 없다고 쳐보세요. 성품 뭐라 그랬습니까? 신뢰가 있어야, 신뢰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리더가 신뢰를 잃으면 더 이상 리더십의 행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품이 뭐라 그랬습니까? 신뢰가 뭐라 그랬습니까? 두 축이 성품과 역량이라 그랬잖아요. 그 성품은 리더십의 자리예요. 리더가 인격이 없다 그러면 리더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아름다운 성품을 길러야지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말이죠. 길러내고 이런 어떤 것을, 그죠? 영천시를, 그죠? 이 인성교육관이 여기를 통해 가지고 많은 인격자를 길러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뿌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곳인데 더 문무를 갖춘 그런 어떤 이게 영천시로 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 이 영천시 인성교육관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죠?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우리 영천시 인성교육관이지만은 여기에서 진짜로 미약한 시작이지만은 창대한 나중에 언약을 이루는 그런 어떤 영천시 인성교육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